안녕하세요. 이하이꾼입니다. 오늘은 여름, 가을 국면에 별로 좋지 못한 투자 전략인 자산 배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블로그에 2021년 5월 7일에 작성된 글입니다. 작년부터 올웨더 등 자산 배분에 대한 책이 많이 나오고 요즘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비교적 안전한 투자 전략이고 수익이 꾸준히 나는 투자 전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꾼은 여름과 가을 국면에서는 자산 배분 전략이 잘못된 전략이라고 지금까지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특히 자산 배분의 문제점은 불가지론에 있습니다. 시장 예측은 불가능하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어차피 시장을 맞추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맞추지 말자, 이 말씀을 하는 건데, 이 말은 결국 공부하지 말자는 얘기하고 같습니다. 어차피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공부하지 말고 자산 배분이나 합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꾼은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같은 대세 상승기, 즉 여름과 가을 국면으로 한국 증시가 접어들었기 때문에 자산 배분하는 것보다 차라리 주도업종에 속하는 대형 우량주를 장기 보유하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수익률 측면에서 훨씬 낫고 불필요한 인건비도 들지 않습니다. 이야기꾼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국 증시가 대세 상승기에 접어들었는데 한국 주식을 매도하고 채권 비중을 높이는 국민연금과 같은 자산 배분 전략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러면 자산 배분론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지금이 대세 상승기라는 점을 확신하느냐? 나는 모르겠으니 자산 배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야기꾼은 지금 현재 한국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 전 세계 증시가 대세 상승기에 접어들었다는 점을 하루 종일 떠들 수 있을 정도로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이렇게 금융 생태계가 대세 상승기가 명확한 상태에서 자산 배분 전략을 추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전략이라고 이야기꾼은 판단합니다. 자산 배분 전략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면 안 되는 이유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국면과 모든 시대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투자 전략은 없다라는 것이 이야기꾼의 기본 전략입니다. 이야기꾼의 중기 12국면에 의하면 봄 국면, 여름 국면, 가을 국면, 겨울 국면이 있습니다. 각 국면은 모두 특징이 다릅니다. 이렇게 다른 특징을 가진 국면에서는 투자 전략도 달라져야 합니다. 이것이 시나리오 모델의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그러나 자산 배분은 이름 자체가 All-Weather라고 이름을 붙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국면의 차이는 없다. 모두 다 똑같다라고 정의하고 투자 전략도 똑같이 리밸런싱만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꾼과 여기서부터 투자 철학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봄 국면은 평균 회귀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여름과 가을 국면은 추세 추종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겨울 국면은 하락 추세가 강력하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대피해야 됩니다. 봄 국면은 평균 회귀의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자산 배분 전략이 가장 잘 들어맞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름과 가을 국면은 추세 추종의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국면에서 자산 배분을 하면 잘못된 자산에 비중을 더 실어주는 결과가 됩니다. 예를 들어 주식 시장이 크게 상승하고 있을 때 주식의 비중이 커지고 채권의 비중이 낮아집니다. 그러면 주식을 팔고 채권에 매수를 더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나 추세 추종의 시대이기 때문에 상승 추세는 반짝 끝나지가 않습니다. 2, 3년 계속 상승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될 경우 꽃을 뽑아 버리고 잡초에 물을 주는 격이 됩니다. 따라서 여름, 가을 국면에 자산 배분 전략을 적용한다는 것은 수익률에 치명적인 자살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시대가 되면 모든 금융 생태계는 거꾸로 움직이게 됩니다. 현재는 디플레이션 시대입니다. 198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디플레이션 시대이기 때문에 주식과 채권의 적절한 비율을 통해서 안정된 수익이 가능했습니다. 자, 이것은 위기 상황 때 채권과 주식의 배분이 얼마나 위력을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1977년, 81년, 1990년, 2000년부터 2002년, 2008년, 2018년에 각각 소공황, 중공황 등이 왔습니다. 이 부분은 채권이 0%고 주식이 100%고
요거는 채권만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주식만 갖고 있으면 손해가 막심합니다만 채권이 섞여 있을 경우에 적절한 수익이 나옵니다. 이처럼 채권은 주식에 뜻하지 않은 엄청난 폭락에서 수익을 지켜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1980년대 이후 디플레이션 시대에서만 의미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시대가 되면 주식과 채권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주식과 채권이 어느 정도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은 특히 2000년대 이후에 두드러진 현상입니다. 그 이전에는 주식과 채권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자산 배분 전략이 언제나 맞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산 배분의 문제점 첫 번째로 모든 시대, 모든 국면에서 보편적인 자산 배분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꾼은 판단합니다. 두 번째 자산 배분 전략의 문제는 자산 배분 전략 역시 시장을 예측하고 있는 것이며 항상 안전한 것이 아니란 점입니다. 자산 배분론자는 시장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장 예측을 하지 말자, 위험하게 예측하다 폭락을 당하지 말고 안전하게 자산 배분하자고 하는데 일견 솔깃합니다. 그러나 자산 배분 역시 백테스트를 통해 예측 행위를 하고 있음은 똑같습니다. 과거 백테스트를 통해 자산 배분 전략과 리밸런싱을 통해 지속적인 수익이 나오고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시장을 예측을 하는 것이나 백테스트 결과를 믿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시장을 예측하는 것은 사실 같은 행위입니다. 이야기꾼은 감히 주장하고 싶은데 모든 투자 활동은 예측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예측하지 않는 투자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산 배분 역시 백테스트라는 결과를 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시장을 예측하고 있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사를 믿지 않는 분들은 역사가 맞지 않다고 예측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역사를 믿는 것은 백밀러를 보고 운전을 한다고 비아냥거리는 투자자들 역시 역사가 잘 맞지 않는 부분을 보고 앞으로도 역사가 맞지 않을 것이라고 역시 예측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산 배분의 두 번째 문제점으로 예측 행위의 리스크를 항상 주장하는 자산 배분 전략 역시 예측하기는 마찬가지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자산 배분 전략의 문제점은 자산 배분 전략 역시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전략이라는 점입니다. 마치 적절히 조합을 하고 적절한 기간 내에 리밸런싱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이야기꾼이 항상 주장하는 주도업종에 속하는 대형 우량주를 중장기 보유하라. 말은 쉽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화를 끝까지 잘 달성할 수 있는 투자자가 매우 드문데 그것은 천시와 지리에 대한 내공이 부족해서 결국 결과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투자자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산 배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식과 채권 비중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주식이 급등하고 잘 나갈 때 이것을 매도하고 채권으로 옮겨 타는 것이 그렇게 쉬운 행위가 아닙니다. 하락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투자자가 마진콜을 당해서 파산을 하거나 자살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채권 비중이 높으면 오히려 이득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득을 보고 있는 채권을 팔고 폭락하고 더 폭락할 것만 같은 주식으로 옮겨 타면서 기계적인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투자자 입장에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시장 예측이 어렵고 폭락을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안전하고 편한 자산 배분을 하자는 주장은 솔깃하지만 실제 실천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점이 이야기꾼의 주장입니다. 애초에 쉬운 투자라는 것은 없습니다. 유명한 기관 투자자였던 바턴 빅스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항상 효과가 있는 관계나 방정식은 없습니다. 퀀트 기반 솔루션과 자산 배분 방정식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전 사이클에서 작동했던 요인들을 바탕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이며 다음 사이클을 움직일 요인들은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정확히 이야기꾼이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을 바턴 빅스께서도 이미 예전에 말씀을 하셨죠.
투자자는 자신을 어떤 도구마에 구속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원칙은 변하지 않는 원칙이란 없다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시나리오 모델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삶을 모방하고 있습니다.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가 있는 것이고 부침이 존재하며 변동성이 존재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쉬운 투자라는 것은 없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내공을 쌓아 훌륭한 투자자가 되는 것이지 편하게 자산 배분한다고 수익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좀 더 겸손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